안녕하세요. 맘뚱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정시 원서 다 쓰고 어떤 학생들은 지금 수시로 합격에 나온 학생들이 있잖아요. 자, 근데 올해 저 맘뚱이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일반고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게 1등급표를 뒤집고 간 학생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학생 같은 경우는 정치외교학과와 국제학과를 희망했던 학생입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 이 방송을 들으신 학생들 중에 정치 외교학과 희망하는 학생도 많고 아니 국제학과 희망하는 학생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기부가 정말 이 학생처럼 좀 이렇게 좀 특출나게 나오고 있는 건지 그 점을 꼭 점검하시면 여러분들도 2026학년도에 우주 상향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여학생은 일반고입니다. 내신은 3.2에서 3.3 정도가 돼요. 근데 처음에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저에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컨설팅을 받으러 와서 생활기록부와 고등학교 2학년 때 본인이 했던 활동들 나이스 올라가기 전이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나이스 올라가기 전에 먼저 전 정금 받을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이스 올라가봤자 여러분들 아무리 뭘 보완하려고 해도 지금 소용이 없어요. 더구나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내가 이 주제를 심화시키려고 하면은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심화와 연기할 수 있는 뭔가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나이스 올라가기 전 보통 이제 겨울방학 때 이 여학생 컨설팅을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이 여학생은 정치 외교학과 국제학부를 희망을 했어요. 그 성화기록부를 보니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치 외교학 국제학부 선계를 진짜 많이 분석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뭐 NGO라든지 뭐 거기 비영리 기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 외교학과라서 뭐 현재 국제적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전쟁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저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본과 관련된 뭐 한일 그게 독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국 동북 공정이라든지 대부분 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좀 약간 좀 깊이 들어 학생 좀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아프리카에서 좀 기근에 시달리는 아이들 어떻게 좀 국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점들은 생기부가 좀 도로 나와요.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아는데 현재 대부분 정치외교학과 국제학부를 희망한 학생들은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상기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상기부들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소재들을 분명히 활용했을 거라는 말이야. 근데 그 상기부를 분석하다 보면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깊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막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만 느껴지지, 와, 이 학생이 이점과 관련돼서 어떻게 깊이 나갈 것인지 그런 생기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학과 국제학과 학생들 매년 수시 1차에서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신은 되긴 되거든요. 근데 1차에서 떨어져. 1차에서 떨어지면 그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 활동, 뭐 조사하는 거, 국제기구 조사하는 거, 막 이런 점들만 관련돼서 여러분들 생기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여학생들 생기부가 똑같이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이렇게 생기부가 나오면 너 떨어진다. 또 이렇게 나와봤자 솔직히 너에 대한 메리트가 없고 너에 대한 스토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너가 정치외교학과 국제학부를 희망한다고 하면 어떤 특정한 나라를 지정해서 그 나라와 관련돼서 심화 탐구 활동을 들어갈 것을 제가 이제 아이에게 주문했죠. 그 아이는 참 말 잘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이라는 나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중국 많이 선택하셔. 그래, 나도 중국 신청했어. 중국 선택했어라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보통 어떤 아이들이 뭐 중어중문학과라는데 중어중문학과를 제가 희망해. 뭐 중국학과를 딱 생기부로 만들려고 하면 안 빠지는 소재가 무엇이죠? 중국의 동북공정 안 빠지고요. 일단 문화 침탈, 뭐 한복도 우리 거다, 김치도 우리 거다, 여기에 관련돼서 대한민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점들만 관련돼서 여러분들 분명 나오는데 대부분 동북공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제발 동북공정 관점에서 대한민국 관점에서 중국어 봐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떤 특정 나라를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나라에 관련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정치외교학과 국제학부를 희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특정 나라 선택해서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뭐 일본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나라와 우리 한국과의 문화 교류도 중요한 건데 그 나라 관점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헤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생활기록부가 그 어떤 특정 나라 선택하면 한국의 관점에서 그 나라를 보는 생기부가 나오고 그럼 바람직하지 않아.
여러분들은 그 나라의 관점에서 그 나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일 것인지, 그로 인해서 국제 정세에 잘 부합하면서 한국과 좋은 관계를 어떻게 유대할 것인지 이런 생활기록부가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는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그 나라 보는 생기부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지. 무슨 말씀인지 가서 안 가.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그거 특정 나라를 포커스 잡았으면 그 특정 나라 관점에서 좀 문제점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관점이 무엇인지는 이제 아주 꼼꼼히 봤어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주문했던 거 있었죠. 제가 또 그랬었어요. 내가 중국문학과를 지원하기 지원하는데 현재 중국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라고 봤더니 그 학생의 정말 괜찮은 시사 그게 뭐야 이슈를 하나 찾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수학적 역량을 보여줬어요. 어떤 중국의 여론조사 함정이라든지 종종 그런 점들 같은 게 해가지고 그 여학생 같은 그 점을 잘 깊이 잘 만들어 가가지고 벗어나오고 또 하나 제가 주문했었죠. 거기에 관련 진짜 그것만 파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중국과 베트남과 관련돼서도 좀 중국과 베트남이 좀 중국이 베트남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베트남은 중국과 관계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 점과 관련돼서도 좀 3학년 때 역량을 드러낼 것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중국의 관점에서는요 당연히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그래요. 중어중문학과 지원 학생들 동북공정 들어간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미중 갈등, 반도체 패권 전쟁, 그거 다 들어간단 말이야, 지금.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근데 다 아는 사실인데, 중국은 그 주변에 너무 많은 나라, 베트남도 붙어 있고, 미얀마도 붙어 있고, 너무 많은 나라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다음 남중 국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재 있고, 현재 그 점 관련돼서 중국은 정말 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붙어 있는 나라들 중에 그 중에 어떤 특정 나라의 교류 상태도 한번 해봐라 해서 베트남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베트남과 관련돼서 정말 잘 만들어내서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와 그다음에 중국이 베트남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 중국이 베트남과 무슨 관계를 향해 나갈 때 중국이 어떤 협력적인 관계를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것인 그 점과 관련 이 학생은 중국의 관점에서 베트남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그 점을 또한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학생 같은 경우 성향이 어떻게 되었어요? 처음에 1학년 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정치외교 국제학부 나오고 2학년 때도 그거 보시다가 중국에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갖고 발판을 놓고 3학년 때 중국에 관련돼서 문제점을 중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드러냈고 또한 베트남 그 중국 인접 국가와 붙어 있는 거에 중국이 어떤 관계를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점들이 생활 기록부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내신 3.2에서 3.3으로 한국 외대 베트남 학과를 희망하게 됐어요. 일반고에서 정말 특이한 학부, 특이한 어문계를 합격하기 어렵다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뭐 스페인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는 누가 많이 합격하죠? 네, 맞습니다. 외고와 국제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죠. 근데 이 학생은 일반고 수준으로 일반고 학생으로서 생기부를 정말 툭먹고 못지않게 잘 만들어서 결국 한국 외대에 베트남 합격했고 그에 더하여 동국대 중어중문학과도 합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제가 그 학생에게 왜 이제 그게 좀 베트남과 관련 왜냐하면 그 학생이 좀 고민 좀 많이 했어요. 선생님 제가 외대 중어중문학과도 뭐 넣으면 될까요? 어쩔까요? 종료하는 건데 솔직히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수시 원서 컨설팅 해봤을 때 좀 중어중문학과 같은 경우는 외국 국제관이 너무 많이 좀 몰리는 상황이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약간 좀 불안하고 더구나가 제가 그 학생한테 베트남 쪽으로 약간 좀 그게 나 긍정적으로 본 이유가 뭐냐면 외국하고 국제고사 아니라 중어중문학과를 생각하면 심화 중국어 뭐 말하기 막 그게 막그 외국 학생들은 교과 과정 이수를 하거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중국어 투밖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 이수에 밀려요. 근데 특자사고 학생들도 베트남어 수업은 듣는 아이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과 관련해서 베트남 쪽으로 원서를 쓰게 돼 결국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관학을 합격하게 되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내신이 부족해서 보통 3점대 초중반 정도 되는 아이들은요, 교과로 잘 지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3점대 초중반으로 교과로 딱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라인이 마음에 들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생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역량을 어떻게 드러날 것인 스토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지금 정치외교학과 국제학부를 희망하는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이 학생처럼 생기부 스토리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역량을 잘 드러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잘 참조하셔서 2026학년도 꼭 소신으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차, 이제 다음 방송에서는 이번에도 생명과학과 쪽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합격한 일반고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등수로 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결국은 네, 거기 건국대하고 동국대를 합격한 남학생이었는데 내신은 3점 초중반 정도 되는 남학생이에요. 근데 그 학생을 상기를 어떻게 만들어가서 어떤 역량을 잘 드러내는 건지 그 점을 다음 방송에서 꼭 보여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